네, 여러분들은 지금 AW2024 베스트 솔루션 데이 2탄 제조혁신 기술편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이제 제조 AI 분야이고요. 마키나락스의 허영신 CBO님 모시고 제조 및 산업 현장을 진흥화하는 AI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마키나락스의 허영신 CBO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3월에 뵙고. 네, 맞습니다. 네,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잘. 네,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요. 많은 고객들 만나서 특히 지난번 오토메이션 월드 행사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바라던 바고요. 예, 저희 전시회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예, 마키나락스가 됐으면 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이제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키나락스에서 사업 총괄 맡고 있는 허영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회사는 이제 제조나 산업 분야에서 쓰는 AI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조나 산업 분야에서 AI를 도입하고자 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서두에 이제 전시회 통해서 다양한 고객들을 이제 만나보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고객들이 이제 AI에 대해서 예전에 조금 이제 관망하고 이게 뭐지 하는 그 단계였다면 지금의 단계 어느 정도 왔다고 보세요? 이제 뭐 전반적으로 대기업들도 그랬었고 그 대기업에서 예를 들면 AI들을 배워가는 과정들이 이제 중견이나 중소기업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계셨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가다듬어지고 이제는 이제 막연하게 AI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방향성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기업에 필요한 방향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고민하는 부분들로 많이 넘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대기업이야 뭐 관련된 AI 관련된 인력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많은 서베이나 뭐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활발한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문제는 이제 중견 기업들이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 혹은 이제 플랫폼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쪽에도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제조 산업에서 AI를 잘 쓰려면은 이렇게 특정인들이 혹은 특정 기업들이 AI를 전유하는 형태들로는 산업 전체가 발전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각 기업들이 자사의 역량이나 목적에 맞게 AI를 개발하고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진정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좀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높아지셔서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조나 산업 분야에서 이제 AI를 도입하고자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 회사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키나락스 허영신 CBO님이 준비하신 제조 및 산업 현장을 진흥화한 AI 기술 주제 발표 듣고 나서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간단한 사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한참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2016년에 그 이미지를 학습한 AI가 분류한 치아와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아 사진도 있고 초콜릿이나 이제 건포도가 들어가 있는 이제 머핀 사진들도 있는데 2016년에 AI는 사실은 이제 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치아와를 볼 때 막연하게나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정도를 분류했던 게 그 당시의 기술 수준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2023년에 이거를 이제 분류한 게 아니라 생성한 치아와 이미지를 보시면 AI가 얼마나 발전됐는지를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사진뿐만 아니라 이걸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드는 것까지 사람이 만든 것보다도 더 정교하고 치아와스럽게 이제 만들고 있죠. AI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최근에 나온 기술이라기보다는 AI의 기본적인 기술들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었었는데 지난 10년간 AI가 이제 사람의 어떤 인식 능력을 따라잡는 속도를 보면은 한 10년 정도가 걸렸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거라든지 글자를 인식하는 건지 이미지를 이제 인식하는 류의 기술들을 사람이 하는 정도 수준까지 잡는데 이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면은 2016년 이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AI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 성능을 따라잡는 속도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형태들의 이제 기준들을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의 인식 능력들을 따라잡는데 2, 3년 정도, 과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 기술들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AI들을 잘 하려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특성들을 분류할 수 있게 모델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이 모델 사이즈 커진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잘 이용하려면 컴퓨팅 파워들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산업적으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다 성장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연간 한 10배 정도로 모델 사이즈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AI 성능들도 빠르게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AI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조 산업에서 AI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상대적으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ICT, IT 인더스트리보다 상대적으로 AI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AI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최근에 발표한 이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제 산업 전반에서 AI가 창출할 수 있는 연간 가치 총액이 6.3 트릴리온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조기업들, 산업기업들의 대다수의 경영진들은 이제 앞으로 AI가 핵심적인 어떤 경쟁력을 만드는 도구가 될 거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AI 관련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어떤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기업 비율들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적습니다. 2020년 정도만 해도 저 비율이 한 9%, 10% 미만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많이 올라간 거긴 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제조 산업이 여전히 이제 AI 활용도가 아직까지는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제조 산업의 어떤 유니크한 환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비스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챗GPT 같이 만들어진 AI를 도용해서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쓴다라고 하면은 제조 산업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형태들로 AI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제 기업별로 굉장히 다 다르고요.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이제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제조산업에 들어가는 AI 모델은 일반적인 AI 모델보다는 이제 깊은 도메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목적이 있는 AI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만든 AI를 활용했을 경우에 좀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개발된 이후에 이런 모델들을 이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기존에 이제 설치해 놓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자동화 시스템과 이제 연동과 호환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좀 확산하기 위해서도 그 기업 특성이나 비즈니스 로직에 맞는 다양한 이제 배포 방식이나 환경들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조 환경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들어진 어떤 AI 솔루션들을 갖다가 설치하고 이제 까는 것만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이 이제 필요로 하는 목적, 환경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방향도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이 되면서 레디메이드 솔루션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 기업들이 실제로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AI들을 쉽게 잘 만들고 활용하는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AI를 그러니까 뭐 최신 기술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에서 포함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을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형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모델이라도 효율적으로 만들고 효과적으로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환경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환경에서 올려서 실제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특화된 AI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두 가지, 뒤에 두 번째 ML 인프라랑 AI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ML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키워드는 이제 ML 오퍼레이션, ML 옵스라고 부르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고, 이걸 분석해보니까 뭐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오고,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 이런 단계를 넘어서 그렇게 반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현장의 서비스로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알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 AI 모델, 딥러닝 모델은 그 중에 굉장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른 부분들이 사실은 갖춰져 있어야 이렇게 만들어진 ML 모델들을 실제 데이터랑 연동해서 현장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나오는 이제 키워드로 MLOp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MLOps는 되게 이제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은 이 머신러닝 모델, ML 모델, 딥러닝 모델, AI 모델도 결국은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이 필요한데 이 라이프 사이클을 뭐 코드 레벨에서 복잡하게 관리하지 않고 쉽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운영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ML 모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코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데브옵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면서 서비스가 계속 고도화되면서 이제 코드가 변경되는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체계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머신러닝 모델이나 인공지능 모델은 그런 코드 레벨도 중요하고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변경됨에 따라서 모델이 출력하는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변경사항, 코드의 변경사항 이런 부분들을 좀 일관성 있게 잘 관리하는 일종의 운영 체계를 MLOp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MLOps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한두 개 정도의 모델들을 개발해서 서빙하는 것들이 AI 모델의 활용의 한계라고 하면은 이런 복잡한 운영 도구까지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계시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되게 다양한 모델들을 만드시고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이나 체계에 투자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이제 ROI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석 결과들이 있는데 머신러닝 모델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전문가들의 소유물입니다. 개발자들이 전문화된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모델들은 이제 배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운영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ML 모델 혹은 AI 모델의 활용도는 결과적으로 그 개개인의 역량들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가게 되면 기존에 만들었던 AI 모델을 재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고요. 복잡하게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협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의 부재가 결국은 이제 AI 모델의 활용 한계가 되는 건 거죠. MLOps는 이런 부분들을 인적 역량에 기대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시스템화하는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산업 현장에서 이런 어프로치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적용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자동화를 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많은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특정 전문가들이 산업의 퀄리티를, 제조의 퀄리티를 이제 결정짓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접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프로세스들도 이런 체계를 적용해서 개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이제 체계적 시스템의 역량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들이 MLOps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MLOps 플랫폼, 제품 런웨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 이제 적용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갖고 있는 특장점들은 기본적으로 이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이 도구에 대해서 특별히 더 배우지 않고 기존에 자기들이 모델을 개발했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부분을 첫 번째로 갖고 있고요. 이게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ML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플랫폼이나 제품을 쓰게 되면은 제품에서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답답하거나 성능을 도출하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쓰던 주피터 그대로 활용하면서 본인들이 좀 어려운 저렇게 만들어진 코드들을 소프트웨어 형태대로 자동으로 변환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지원해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동향들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ML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문 인력들을 수급하는 데 계속 한계가 있고 저런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저런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코드를 잘 만들긴 하지만 현장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현장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 코드 레벨로 다르지 않고 쉽게 ML 모델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들이 선회하고 있는데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노코드, 로코드 기반으로 일종의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서 학습된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있고요. 이 과정들은 결국 이제 어떤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만든 모델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운영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수평 전개를 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특정한 이제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학습해서 모델의 성능을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런 류의 것들을 복잡한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잘 모르시더라도
UI에서 이제 드래그 앤 드랍 클릭만 가지고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조 현장이나 산업 현장을 타겟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할 때는 전문가들이 개발하더라도 이 개발된 모델들에서 출력한 값들을 보시고 해석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점인지 판단하거나 재학습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는 부분들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ML이나 딥러닝 혹은 AI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ML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ML 인프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AI 모델들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과정이나 체계를 만드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잘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은 이 도구 위에, 이 환경 위에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AI 모델을 태울 거냐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저희는 스페셜라이즈드 AI라고 부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AI를 서비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스택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이제 AI 코드가 아닌 다른 부분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마치 이제 활용 점정처럼 이런 도구들이 다 갖춰지더라도 데이터를 해석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이 작지만 중요한 ML 코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환경만 잘 갖춰놓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적에 맞는 AI 모델을 만들고 활용하는 것들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키나락스는 이제 국내외 선도 기업들이랑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AI 모델들을 개발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중견기나 중소기업들이 만약에 AI를 도입하시는 시점에서 고민할 부분들을 조금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저희가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이제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산업용 로봇의 이상 탐지 케이스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제조 현장, 자동차 공장 포함해서 여러 제조 현장의 자동화 라인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산업용 로봇 자체가 잘 고장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자체도 여러 가지 알람 조건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한계는 각각의 알람 조건들은 사실은 개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게 상한치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를 가지고만 판단하게 되는데 실제로 도메인 전문가들이 그 알람 정보들을 활용하는 방식들은 하나의 알람 정보만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알람들을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이제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AI의 강점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기존에 이제 알람 정보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마치 도메인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처럼 복합적으로 다차원에서 이제 해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했었을 때 이 로봇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얘기해주는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어떤 이런 이제 AI 솔루션은 뭐 진동 센서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센서를 설치하지 않고 로봇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뭐 감속기나 엔코더 같은 이제 구동부의 고장을 사전에 탐지하기도 하고 이 로봇이 티칭되어 있는 동작들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제 부하가 증가되고 있는지 혹은 이제 동작 품질 측면에서 품질 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 동작 품질의 이상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 공장에 적용이 돼서 한 250대 시범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고장을 잡고 동작 품질을 줄여서 사이클 타임을 줄이는 이런 류의 활동들이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굉장히 성공적이고 유의미한 AI 프로젝트, AI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겪었던 그 과정들을 하나씩 밟아보면은 최초에 이제 이런 시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나 대부분의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처럼 데이터를 한번 이제 받아서 오프라인으로 하드웨어에 저장해가지고 받아와가지고 분석 잘 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제 분석해 보시게 됩니다. 그럼 꼭 저희가 했던 거, 저희가 잘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대부분 그 오프라인 데이터에서 분석을 해보시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되죠. 이게 이제 굉장히 기존의 방식들을 한 것 대비 유의미한 결과들, 이상 탐지를 할 수 있다. 성능을 구분할 수 있다. 고장 데이터랑 정상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확신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만들어진 모델들 확장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들은 오프라인 데이터에서 했던 것 같은 결과를 만들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은 저 위에가 되게 이상적입니다. AI 모델이 결국 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석해서 일종의 이상도 점수를 이제 출력하게 되는데, 정상 상태에서는 이상 점수를 굉장히 낮게 출력하다가 고장이 이제 다가옴에 따라서 이상 점수가 높아지는 형태들로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겪었던 건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해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아래 같은 데이터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활용할 수 없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데이터들은 저렇게 오프라인을 받는 데이터들보다 노이즈도 훨씬 많고 복잡하고요. 데이터를 잘 해석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메타 정보들이 필요한데, 과거 데이터를 볼 때는 저희가 그 메타 정보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실시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메타 정보를 사전적으로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해서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피드백 루프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하기도 했고, 많은 부분들이 어쨌든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막 이제 일정 정도의 기준들을 정해가지고 성능을 검증하고 성능치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챌린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델을 개발하는데 들었던 돈이 얼마고, 이 모델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했었을 때 비즈니스 임팩트는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장 예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고장 자체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아닌 이상은 ROI가 대부분 잘 나오지 않거나 이 고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고장 자체가 이미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류의 AI 모델들을 도입하는 것보다 라인 자체를 리뱀핑을 하거나 이런 류의 어프로치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잘 안정화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고장을 잡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목적인데, 그런 이제 고장 하나를 잡아서 생산 손실이 뭐 5억이 난다고 하는데, 이런 AI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는데 뭐 3, 4억이 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유의미한 접근이 아니게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런 챌린지를 접근하게 됐었을 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솔루션인가? 이런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메인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도 도메인 전문가들이 최초에는 AI가 어떻게 작동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이제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한계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같이 하시면서 뭐 코드 레벨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AI가 이제 이런 형태들로 동작을 해서 이런 결과들을 내는구나.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를 내서 이제 다른 결과를 냈을 경우에 뭐 생산성 측면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단순 고장 탐지를 넘어서서 이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들이 대부분 다 이제 좌우 대칭으로 동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같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분포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를 이제 비교해 봤었을 때 여기 이제 보시는 것들이 각 축별로 뭐 왼쪽 로봇과 오른쪽 로봇들이 이제 특정 동작을 하면서 데이터 분포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그림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것들은 실제로 같은 동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이제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티칭된 것들이 어떤 잦은 티칭 변경들로 인해서 최초에 최적화된 티칭 동작들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동작들을 함으로써 뭐 인터락을 유발시키거나 사이클 타임을 길게 만드는데 어떤 원인이 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도메인 전문가분들이 주셔서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이것들을 알 수 있는 AI 모델을 이제 고도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단순히 고장을 탐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고장은 아니지만 정상 범위에서 이것들이 잘 작동하는지를 검증한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목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검증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효과들을 조금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게 되면 데이터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고, 데이터를 더 많이 얻게 되면은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은 검증들을 해볼 수 있고, 또 데이터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신기술들을 적용해서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 예를 드린 부분들은 실제로 AI 프로젝트가 어떤 회사에서 잘 만들어졌다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은 뭐 잘 적용된 기술들이 한 번에 빡 들어가서 이제 효과를 만든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좀 잘 맞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일정 정도의 기간 동안 잘 검증이 되고 고도화되는 과정들이 이제 갖추어져야지 된다는 부분들이고, 현재로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다 압축해서
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누군가 제공한다면 사실 그건 거짓말에 되게 가깝습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AI를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과정들을 뭐 짧든 길든 일정 정도 거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를 좀 고도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과정들이 뭐 전문적인 AI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뭐 협업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회사들에서 쭉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제안하는 어떤 대안들은 이런 부분들을 뭐 한 번에 딱 설치하자마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이상 탐지 같은 것들은 저 과정들을 좀 압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진 것들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현장에 맞는 피드백들을 잘 적용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일종의 패키지된 솔루션들을 저희는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의 AI 문제는 크게 저희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문제들로 분류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의 분포가 이상적으로 나오는 이상 탐지를 하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AI 솔루션을 MRX 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걸 설치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복잡한 과정들을 조금 간소화해서 데이터를 해석해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해보고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3개월이나 2개월 이내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런 데이터 분포 이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이제 좋은 시나리오를 찾는 문제, 제어나 이제 최적화 문제에 특화돼서 마찬가지로 이제 설치를 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쉽게 최적화된 어떤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이제 솔루션을 MRX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시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도 이런 솔루션들을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과거에 뭐 1년 이상 걸렸던 이제 저런 개발 과정들을 50% 이상 이제 단축하는 효과들을 볼 수 있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 바야흐로 이제 AI 시대입니다. AI가 되게 거창하고 뭐 새로운 기술이라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의 연장선이고 데이터를 위한 그동안의 투자들이 많이 일었던 것만큼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AI를 활용해야 되는 어떤 시대적인 숙명은 거스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 시점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없고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잘 만들어 가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제공하는 방법들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이나 솔루션 외에 사실 AI 도입 측면에서는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내재화하고 역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에셋들에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AI를 잘 활용한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키나락스의 허영신 CBO님의 주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뭐 명료하게 발표를 해주셨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운영 체계 MLOps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제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MS의 윈도우나 뭐 그 애플의 iOS 같이 그런 운영 체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윈도우 OS 같은 게 되면 저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긴 한데요. 불가피한 것들이 되니까. 그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결국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은 그것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종의 환경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예를 들면은 뭐 C++, 파이썬 이런 이제 코드 레벨에서 작용을 하거나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형태들로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게 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것들을 잘 아는 분들은 하실 수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잘 모르면 어려움이 있고 오픈 소스 계속 바뀌기도 하고 엔드 투 엔드로 뭐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부분을 해주는 오픈 소스는 없다 보니까 여러 오픈 소스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제 MLOps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형태들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더라도 저 환경 위에서 이제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고, 사회자님 말씀 주셔서 드리는 건 일종의 이제 엑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셀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면 결국에 분석하는 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불러다가 리그레션을 할 거냐, 뭐 매크로를 할 거냐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이제 엑셀의 기능이라고 보면은 MLOps도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뭐 윈도우나 iOS는 너무 이제 거창한 네. 그런 건 좋긴 한데요. 예, 생각이 됩니다. 이제 노코드나 이제 로우 코드가 어쨌든 중소 중견 기업한테는 꼭 필요한 뭐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도입하고 싶어도 이제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노코드나 로우 코드에 대해서 그 관심이 상당히 이제 많은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부가적으로 저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쓰는 부분들이 저희 회사의 강점은 이제 저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한 AI 모델을 만들기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이상탐지 모델을 만들면서 경험했던 이제 모델 개발의 절차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개발 과정에서 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식이나 모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적용했던 기술 같은 것들을 저 노코드, 로코드 환경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실제로 활용해서 성능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탑재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던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MLOps라든가 이제 그 솔루션 모델로 이제 그 MRX-ray, 네네. 그리고 MRX 컨트롤, 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고 있는 뭐 중견 중소기업 사례가 있으면 네네네.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MRX-ray가 이름을 너무 거창하게 지어서 좀 새로우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항목들을 보면은 결국 이제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체계인 런웨이가 숨겨져 있고요. 거기에 그 런웨이에서 특정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가 이제 미리 개발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탑재되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보는 대시보드가 들어가 있는 게 결국 MRX-ray의 구성인데요. 이게 뭐 모든 종류의 설비의 이상 탐지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탑재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모터의 이상 탐지라든지 이런 류의 부분들은 모터 특성들이 사실은 좀 정형화되어 있고 모터의 이상 감지를 하기 위해서 도메인 전문가들이 보시는 방법들이 이미 좀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하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탑재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모터에 특화돼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탑재된 MRX-ray를 예를 들면 제조 현장의 어떤 뭐 특정 설비 라인에서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뭐 대기업들의 일부에서도 적용되고 있고 중견기업들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류의 이제 그 이상 탐지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스타트업들도 많이 이제 네네네. 개발하고 있고 기존의 그 솔루션 업체나 서비스 기업들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과의 좀 차별화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이제 차별점은 고객분들이 느껴셔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저희가 지향하는 차별점은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MRX-ray라고 하는 걸 만들더라도 사실 얘의 확장성을 굉장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상 탐지 솔루션을 만들면 혹은 뭐 진동 이상 탐지 솔루션을 만들면 딱 그 도메인 혹은 그 버티칼 그 용도에 이제 쓰이기 위한 솔루션도 한정되게 되는데 MRX-ray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 자체가 MLOps랑 모델이다 보니까 저희가 탑재한 이 이상 탐지 모델, 진동 이상 탐지 모델을 활용해서 진동 이상 탐지를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모델을 개발하시게 되면은 런웨이에다 그것들을 올려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만든 모델들을 이제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들을 이제 지원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제 제가 오늘 모두에서 설명했지만 제조 산업에서 AI를 잘 활용해서 제조 산업이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부흥하는 데 기여하는 게 저희 회사의 어떤 미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현장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AI를 잘 만들고 활용하는 이제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 이제 모든 제품이나 솔루션은 이제 그쪽에 조금 주안점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커스텀 AI라는 용어 자체가 네네.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 도메인 날리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아무리 이제 좋은 솔루션이라도 도메인 날리지하고의 이제 상관관계, 역학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면은 네네. 활용할 수 없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그런 도메인 전문가들의 역할이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다라는 네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MLOps하고 이제 MRX의 이제 그 제품군들, 네네. 뭐 향후에 뭐 업그레이드
혹은 뭐 추가되는 뭐 AI 모델 뭐 이런 것들이 뭐 계획돼 있는 거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네. 그 이제 MRX 레이나 컨트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아키텍처나 이제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말씀드린 대로 그것들이 잘 활용되려면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하나씩 이제 추가돼야 되는 네.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진동 모터 같은 것들은 이제 추가가 된 상태고 뭐 산업용 로봇 이렇게 약간 이제 어떤 제조 현장에 어떤 유니크한 특징들이 있어도 설비 특성상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들의 모델을 추가하는 쪽으로 MRX 레이랑 컨트롤은 저희가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런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MLOps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그 지향점은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용하는 쪽으로 가는 건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로코드 노코드 기반에서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컨텐츠적으로 좀 풍부하게 만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가 되는 것처럼 이제 코딩들을 했었을 때 나오고 있는 뭐 신기술, 코파일럿이나 챗GPT 같은 걸 활용해서 뭐 중급 정도의 코딩 능력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코드 레벨에서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 지원하는 거 이런 류의 것들이 네.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갖고 있는 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네네네. 그 업체하고의 네네네. 콜라보도 이제 계획하고 계시던데 네네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챗GPT가 엄청 활용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LLM 모델, 그러니까 초거대 모델들을 이제 활용하는 쪽에 대한 니즈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챗GPT를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회사들과 달리 제조산업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좀 보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챗GPT 같은 이제 LLM 모델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만드시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드는 거를 뭐 남들보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MLOps나 이런 쪽에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LLM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델 사이즈가 엄청 큰 초거대 모델인데 얘를 이제 학습하거나 서빙을 할 때 이제 GPU나 컴퓨팅 자원들을 엄청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MLOps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GPU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프렌들리 AI 기술을 이제 접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LLM 모델을 만들 때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습을 하고 이제 배포할 수 있는 특화된 이제 LLM 운영 환경 체계들을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CBO님이 처음에 이제 AI가 제조 쪽에서 앞으로 이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상당하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제조 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입률이나 적용률 자체는 아직 초기 수준 단계인데 이제 그것들을 어쨌든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이제 마키나락스가 이제 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포인트 있으면 한번 짚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꾸 바야흐로 AI 시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되게 그 미래가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딥러닝 모델, 복잡한 신기술을 쓰느냐가 아니라 이미 제조 환경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효율하고 자동화하는 것들이 결국 AI가 발전되는 방향이라고 보면은 이미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도입률이 낮은 이제 허들들이 결국은 이제 산업의 숙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다 해결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AI라고 하는 것들 되게 이제 제조 기업들, 뭐 대기업 포함해 중견 중소기업들이 복잡하게 신기술을 적용하는 방식들이 아니라 제조 현상의 생산성을 데이터를 가지고 극복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유의미하게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함께하고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어쨌든 뭐 AI를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마키나락스에 네. 연락하시면 네. 됩니까? 성심성의껏 네.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여기까지고요. 예, 마키나락스 허영신 CBO님과 주제 발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